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향썰전 8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양시의 가장 젊은 시의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고향썰전. 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경훈 시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연호 시의원입니다. 네, 저는 고양신문 이성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 고향썰전 8회는 첫 번째 일부 주제를 일산 호수공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호수공원 하면은 일산 고양시의 어떤 상징이죠. 예, 호수공원이 전국에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큰 호수가 만들어진 것은 이 일산 호수공원이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귀한 호수공원이고, 그래서 호수공원을 모델로 다른 지자체에서 호수공원과 비슷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큰 호수공원이고 성공적인 호수공원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공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호수공원이 일산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으니까 23년 됐습니다. 개장한 지가. 그래서 도시도 노후화되고, 도시가 노후화되면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도시 재생이 필요하듯이 공원도 이제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호수공원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 할까, 그런 연구를 지금 시정연구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연말쯤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 연구는 하나의 용역이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시민들도 참여해요. 그래서 시민 자문단들이라고 해서 한 30명 정도가 지금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연구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 초쯤에 그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중간보고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은, 큰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옹벽 있죠. 호수하고 이제 땅하고의 경계 부분, 그 경계 부분이 콘크리트인데, 이 콘크리트 옹벽을 없애자, 조금 더 친수 공간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에서 나무 데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경사면을 만든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호수랑 사람이랑 경계를 조금 허물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수상 레포츠를 즐기자라는 분들도 있고, 호수공원에 다리를 놓자. 그러니까 호수공원 일산 라페스타나 이제 외돔 쪽에서 저쪽 장항 쪽으로, 거기 이제 도시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호수공원이 변화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시의원분들은. 네, 이게 저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도시 브랜드 때 잠깐 언급은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가 사실은 좀 특별한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수원의 화성처럼 이렇게 좀 대표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사실인데, 최근에 여론조사 했을 때 고양시 랜드마크 1위가 호수공원이라고 조사가 됐던 것처럼, 우리 호수공원의 이 리모델링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브랜딩을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카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저. 네, 레저를 수상 레저. 네, 거대한 것까지는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약간 배를 띄우면서, 예를 들면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할 수 있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오리배를 타면서 그 추억이 사실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다리야 떠나서 그 추억은 정말 오래가고, 친아기들 같은 그런, 애기들은 사실은 배 한 번 타는 거 정말 좋아하고 가족 동반객들한테 좀 그렇죠.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좀 약간 호수공원이 지금 현재도 약간 좀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이거를 조금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서포트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은 너무 이쁘고 좋지만은 꽃박람회 때 우리 잠깐 한번 하잖아요. 그 꽃배인가? 그거를 사실은 저희 애기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렴한가, 그거. 지금 호수공원에는 꽃박람회 때만 일시적으로 배를 띄우고 있고, 그 외에는 띄우고 있지 않은데, 아마 그 꽃박람회 그 관계자분들이나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보건관리과 관계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근데 꽃박람회 때만 일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수상 레저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또 우리가 관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28년인가요? 23년 동안 이어오던 관성을 또 바꾸는 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호수공원이라는 게 자연 호수가 아니고 이게 인공호수기, 저희 고양시는 인공호수거든요. 인공호수를 인공으로 만든 거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발전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좀 뭐 의견 수렴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예. 뭐 발전이라기보다는 이용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래서 호수공원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정적인 어떤 이용객들이 많았다면은 조금 더 활력 있고 동적인 이용객들로 더 채우자. 이제 그런 의견에서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배에 있으시면 우리 타실 것 같으세요? 배요? 네, 그 여기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호수에 배가 돛담배? 띄워주면은 좋겠냐. 뭐 거기에 대해서 돛담배 있으면은 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까 앞서 도시 브랜드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일산 호수공원이 고양시 그 내부자 그리고 고양시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압도적으로 고양시를 떠올리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더 어떻게 도시 브랜딩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건 뭐 제론의 여지가 없고요.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고양시가 활용할까에 대한 정확한 지향점이 돼야 이것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가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일산 호수공원은 우리 시민에게는 뭐 휴양의 어떤 이 공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외부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쉬러 거길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위락 시설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기념에 남을 만한 뭐 포토존이 있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갔을 때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길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 석촌 호수공원에 예전에 러버덕인가요? 걔 하나 거기에서 그 오리 같이 찍힌 사진을 찍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게 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호수공원을 어떻게 우리 고양시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된다. 그것이 단순히 공원관리과나 녹지과의 목적인 그냥 시민 휴양의 공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이것을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의 관광 자원, 외부 유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좀 공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더 큰 변화는 괜찮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도시 브랜드 측면에서 한 도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건 유형의 자원이 임팩트가 더 크거든요. 우리 파리 에펠탑 이런 것처럼 건축물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처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을 때는 거부 반응이 있어요. 저항이 있으나 그것 때문에 그 도시를 기억하거든요. 유형의 자원, 건축물 때문에.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몰라 현상 그 높지도 않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머리를 하고 있는 그 물고기 관광 앉는 책자 보면 되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해요. 막상 가보니까 높지도 않아요. 높지도 않고 그냥 물 입에서 나오는 물 그거 하나. 근데 그걸 엄청나게 자랑하고 그게 있고. 싱가포르의 상징이 됐고요. 그렇죠. 서울대도 보면 이거 그렇죠. 저 맨 처음에 보고 정문. 너무 놀랐는 게 너무 조그만해서 이거 엄청 거대하고 웅장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어쨌든 심볼이잖아요. 근데 그 몰라 현상의 또 그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근데 높지도 않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표 사서 들어가서 그 꼭대기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하는 김에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조심조심 하지 말고 좀 세게 전략적으로 전망대 등등 아까 뭐 다리도 얘기했지만 해서 그리고 뭐 이게 물에 빠져 죽을까 걱정돼서 못하는 것처럼 막 그전에는 다 쳐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과감히 좀 풀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친수 공간 만들면은 수심도 낮게 만들 거예요. 빠져도 괜찮을 정도로. 네, 그것도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 그냥 바로 떨어 죽을 수 있게 다 오픈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말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실수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마무리할 수 있어. 일사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내가 마무리할 수 있어. 좀 지켜보죠. 네. 어떻게 하면 맨날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 의식을 믿으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놓는다고 해서 뭐 빠져죽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난간 없애고 조금 더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자. 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생각보다. 그럼요. 그걸 이재준 시장님도 그 임기 초반에 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요 호수공원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이재준 시장님이 약간 정식 공약에는 안 들어가 있을 텐데 그 후보 시절 때 그 호수로 있죠. 호수공원하고 라피스타 사이에 있는 그 도로, 그 도로를 지하로 하고 일부를 지하해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게 하자. 그러니까 즉 호수공원을 섬처럼 두지 말고 좀 그 보도로 넓은 보도를 만들어가지고 더 친근하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그것을 제안했었고 그게 사실 시작이 됐었어요. 시작이 됐고 그거에 일환해서 또 리모델링이 이번에 연구가 들어간 거거든요. 어우, 시장님 하시려면 돈 많이 드시겠어요. 돈 많이 들죠. 네, 이게 돈 많아. 아니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쓸 땐 써야죠. 재선하셔야 되겠네요. 재선 안 하시면 네. 또 하나의 쟁점이 다리를 놓냐 안 놓냐 이것도 쟁점이에요. 다리를 놨을 때는 그 의원님 말처럼 어떤 조형물을 다리 위에 올릴 수도 있고 그 조형물이 뭐 전망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망대, 그다음에 다리에 이렇게 불 이렇게 그러니까 라이트 조명 장식도 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다리들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 보면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물도 이렇게 쏴주고 예, 이렇게 하고 분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그 라스베이거스 갔을 때 노래 분수 예. 나는 사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고양시의 분수를 봤답니다. 허접해요? 그러니까 호수공원 무수공원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고양시 살기 전에 이제 그 노래 분수를 먼저 보고 고양시도 노래 분수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뭐 이런 건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일산 비하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고양시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네.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말의 핵심은 일산 호수공원이 한 번쯤 마도 뭐 호수공원 하니까 가볼 마음은 들어. 그런데 그걸 이렇게 다음에 또 이렇게 오게 하는 유인책으로는 조금 약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근처에 사신 분들은 그냥 아침이든 저녁이든 집 앞 공원으로 마실 가실 수는 있으나 사실 제가 덕양에 살지만 일산 호수공원에 이렇게 가지 않아요, 잘. 예, 우리가 왜 거길 근데 제가 꼭 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노래하는 분수대예요. 노래하는 분들을 좋아하신다는 얘기. 네, 너무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접하다고 그랬는데. 네, 허접해요. 왜냐면 분수대가 노래를 하지 않아요. 뭔 소리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분수대 입이 없어. 약간 말이 있다는 있잖아요. 건데, 네. 그러니까 노래하는 분수대라고 와서 가면은 예를 들면 음악에 맞춰서 물론 이제 음악에 맞춰서 나올 때도 있어요. 음악에 잘 안 맞추더라고. 음악이 안 맞아요. 맞춰. 나 그게 웃기더라고. 맞아요. 예를 들면 빵빵꽝 할 때 고개 선율과 안 같이 맞아.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목포에도 저기 앞바다에 그쵸. 분수대가 맞아, 있는데 맞아. 걔는 되게 음악하고 잘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그걸 좀 기대했는데. 쇼맨십이 맞아.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음악이랑 그냥 분수랑 따로 네, 논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입력을 안 하나?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기술력이 분수는 나오는데 음악은 흐르는. 맞아요. 그냥 음악 틀어놓은 분수대 같은 약간의 느낌인 조명만 가미돼 그렇죠, 있죠. 그렇죠. 조명으로 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할 때 노래하는 분수대를 조금 맞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사실 정말 좋은 자리고 거기에는 가족분들이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돗자리 깔고 드시는 그런 정말 좋은 공간인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라스베가스 얘기했는데, 노래 분수대가 자꾸 이제 세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많이 들겠네요. 예, 나는 호수공원 전체 노래 분수대가 설치되면 좋겠다니까. 그 사이즈 전체로. 예를 들면, 왜 표정 왜 그래? 송규근을 시장으로. 이게 송규근 의원을 시장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게 그 호수공원이 3분의 2 지점까지는 그냥 인공 호수화 돼 있잖아요. 물만 있고 잉어들만 있고 네. 3분의 1 지점이 생태 공원화 돼 있어요.
그쪽이. 그러니까 거긴 빼야지. 그걸 뭐 그거까지. 근데 이쪽 분들은 네. 이 지금 있는 분수대의 음향도 이쪽에 지금 해다.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바로 옆에서 하면은 이거 안 된다고. 제 말의 그 거기에 핵심은 그 희귀종이 많이 사이더라고. 또. 이거 알아. 눈을 그렇게 뜨지 마시고. 내가 무슨 생태 파괴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좀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좀 과감한 투자를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새랑 벌레 다 죽이고. 굉장히 신났네. 극단적인 사람이었어. 아, 그냥 뭐 환경 기자세요? 환경 기자? 거기서 지금 생태 교육 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좀 잘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그 부분에 좀 우려하시더라고. 그 만약에 뭔가 위락시설이나 소음, 빛. 아니 근데 거기에 제가 궁금한 건 있어요. 인공호수의 생태를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는 넌센스지. 게 아니고 넌센스, 어떻게 진짜 넌센스예요 이거는. 그죠. 우리가 사람이 만든 곳에 있는 사는 거를 어항 아니야. 그렇죠. 어항에 물고기 맞아. 넣어서 맞아요. 생태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요거는 환경용자들이 와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공격 대상이긴 한데 이게 공격보다는 구독을 해주십시오. 일단 보시고. 이제 네. 그분들은 이거 무식한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럴 거야 아마. 뭐 이제 녹지하고 생태라는 개념하고 또 분리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 시민들은 녹지를 생각하고 가요. 생태까지 생각 안 해요. 호수공원 갈 때. 그래서 자연 환경이랑 비슷한 녹지면 좋겠다. 거기서 이제 어떤 쉼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확장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랑 또 생태랑 결부되는 건 또 다른 얘기라서 생태는 인간이 아니고 그 여러 동물들과 함께 이제 같이 공존하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완전히 이제 무시도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는 지금 이미 생태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파기하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데 이제 너무 허들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변화는 괜찮고 어떤 이벤트를 공원에서 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소음하고 빛은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민감해하는 또 사람들이 또 계세요. 싫어하는데 뭔가 시끄럽게 하면은 또 싫어하는 분이 또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없던 것들 무형이어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엄청난 시민 저항이 있거든요. 세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한 도시를 100년, 200년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외국 관광 다닐 때 보면 그걸 보러 가잖아요. 그 유형의 것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박물관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 유적이라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건축물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멀리 좀 보고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세우는 것, 뭐 전망대든 기타 등등의 상징물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싶어요. 분 다 의견은 그 변화를 좀 두려워하지 말자. 그거는 약간 네. 저기 맞아요. 공통점이 있나요? 청년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호수공원은 사실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 그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 보시면서 호수공원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 최종 보고에 집중하시면 하고 좋을 것 혹시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이 주제를 더 다루는 예.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는 계속 여론을 보면서 연구가 진행될 거예요. 시민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호수공원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그 1대1 면접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 연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은.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일산호수공원을 덕양호수공원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고양호수공원 덕양호수공원.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고양호수공원 정도로 좀 바꿔주는 과감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욕 먹겠죠? 욕 안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겠어요? 명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덕양 구민들도 언제든지 거부감 없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방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덕양 사람들한테도 매력을 있게끔 만들어 달라. 뭐 그런 의미가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근데 일산호수공원이라고 안 오신 건 아닐 거고 예. 근데 우리가 여기 좀 더 매력을 더 네.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수공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썰전 1부 인사드리겠습니다.